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기술주에서 그것도 매주 현금이 나온다면 어떠세요? 와, 생각만 해도 솔깃하죠? 하지만 이 혁신적인 상품 뒤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복잡한 구조와 또 상당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데 과연 공짜일까요?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진짜 대가가 뭔지 그 장단점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4개의 괴물 ETF입니다. HOEW는 로빈후드, TSLW는 테슬라, PLW는 팔란티어, 그리고 엔비디아W는 바로 엔비디아. 이 주식들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이 ETF들을 하나씩 비교하기 전에 먼저 이 4가지가 모두 공유하는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공통적인 위험 요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운용사는 전부 라운드 힐이고요. 그리고 1.2배 레버리지를 쓴다는 점, 또 가장 큰 특징이죠. 매주 배당을 준다는 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용보수 0.99%, 이거 한번 보세요. 보통 ETF들이 0.1% 안팎인 거 생각하면 와, 이건 진짜 높은 수수료거든요.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주 배당금을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ETF들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위험, 바로 주간 리셋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매주 성적표를 새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초 주식이 첫 주에 10% 뚝 떨어졌다가 다음 주에 11% 확 올랐어요. 그럼 원래 가격보다 높아진 거죠? 근데 이 ETF는 달라요. 첫 주에 10% 손실 본 게 그냥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진 가격에서 다음 주 상승률이 계산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기초 주식은 결국 올라도 내 ETF 계좌는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변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상품들은 절대로 장기 보유용 상품이 아니라는 거. 그냥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어떤 전술적인 베팅을 할 때 쓰는 말 그대로 도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현금 흐름. 이 내 ETF가 배당금을 주는 스타일이 얼마나 다른지 그 극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 방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극단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바로 HOW입니다. 이 녀석은 초창기의 연환산 배당률이 1000%를 넘기도 했어요. 말이 되나요? 이 배당금은 로빈후드 주식의 정말 극심한 가격 변동에서 나오거든요.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탈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어떤 주에는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바로 다음 주에는 거의 땡전 한 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배당금으로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런 롤러코스터 말고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원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땐 PLW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초고위험 상승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연환산 배당률이 한 58% 정도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오더라고요. 팔란티어 주식의 변동성이 로빈후드만큼 미친 듯이 널뛰진 않아서 배당금 지급액이 덜 변덕스러운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HOW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솟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매주 들어오는 배당금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춤을 추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PLTW는 상대적으로 얌전하죠? 아, 그리고 NVDA를 빼놓을 수 없죠. 요즘 가장 핫한 엔비디아, 그 폭발적인 변동성 덕분에 배당 잠재력은 아마 이 넷 중에 가장 클 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의 원금을 잃을 위험도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ETF의 구조적인 측면을 봤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1.2배 레버리지로 사실상 올인하게 되는 그 단일 기업 자체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돈을 거는 건지 명확해집니다. 자, 맨 위 NVDW부터 볼까요? 이건 그냥 AI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미래에 거는 거죠. 물론 기술주 거품이 꺼지면 가장 크게 맞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 TSLW, 이건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가 꿈꾸는 AI,
로봇, 그 거대한 생태계 전체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CEO 리스크는 항상 따라다니는 숙제고요. 자, PLTW, 팔란티어의 안정적인 정부 계약, B2B 사옥이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물론 계약 하나에 울고 웃을 수 있다는 의존도 리스크는 있지만 이 넷 중에서는 사업 모델이 가장 예측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HOW. 이건 밈 주식의 상징 로빈후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핀테크의 성장 가능성과 극단적인 변동성, 이 두 마리 토끼에 모두 베팅하는 가장 공격적인 트레이더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싹 다 종합해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는 과연 어떤 ETF가 맞을지 한번 매칭시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 절대 투자 추천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첫 번째, 궁극의 공격수.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극단적인 변동성도 감수한다. 그럼 HO나 MBDU를 보시겠죠. 두 번째, 고배당 추구자. AI 테마는 좋은데 그래도 비교적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한다. 그러면 PLTW가 눈에 들어올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빅테크 신봉자.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회사 하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바로 TSLW 같은 경우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까우신가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상품들은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중심, 그러니까 코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체 자산의 정말 아주 작은 일부만 떼어서 공격적인 위성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전술적 도구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잠재적인 보상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의 대가로 따라오는 극심한 위험,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여러분은 정말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